예,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에 예전에는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2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나 40시간 이상의 등록 교육을 받으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사업을 하실 때 등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저희가 등록을 하시긴 하셨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변동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임원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에 임원 한 명이 그 등록 자격을 갖추면 법인으로서 그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임원이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자격을 갖춘 임원으로 다시 등기를 하거나 그런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변경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변동 사정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간단히 설명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 사실 등록 제도가 생긴 게 저희가 장자연법이라고 해서 그 법이 생기면서 이 등록 의무가 생기게 된 건데, 성범죄나 성매매나 이런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떤 직원, 아까 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직원들 관리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등록 의무가 당연한 거고 저희가 변경 등록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 부분들은 사실 연예인하고 갈등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늦게라도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등록이 안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게, 연예인들하고 분쟁이 생기면 연예인들이 고발을 많이 해요. 이런 미등록된 회사가 미등록된 회사였다,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회사였다,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전속계약 분쟁에서 나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도 변경 등록이나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 상담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엔터 쪽에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회사 운영하면서 회사 쪽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과 관련된 투자자들하고의 분쟁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예인들하고의 전속 계약 분쟁,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엔터 쪽의 분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중에 투자 계약에 대해서 제가 유의할 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 계약을 받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어떤 갑과 을에서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그 투자자들한테 그 한쪽이 너무 유리한 그런 계약서들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작성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계약서는 일단은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 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서 작성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어떤 투자 계약의 내용들을 서로 받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나 그런 걸로 많이 주고받는데, 그런 내용으로 어떤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메일로 확인하고 문자로 확인하면서 계약의 내용을 증거화시켜서 보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투자 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고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억울함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나 녹취 그런 자료들로 투자계약에 대한 자료들을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 투자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이메일 같은 걸로 서로 투자계약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저희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이나 대여금 반환 약정서, 연대보증 계약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이 효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엔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을 해도 투자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이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투자 원금 반환 약정도 약정을 하면 저희가 투자 원금을 그 약정서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을 해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이 투자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을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달라.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은 같이 안고, 잘 되면 같이 돈을 벌고 안 되면 같이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 하셔서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럼 저희가 그래도 차선 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그 내용들을 유도를 하셔서 약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투자 원금 반환 약정의 그 투자 원금의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줄인다거나, 투자금의 50%를 상환한다든지 70%를 상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일정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시는 식으로 조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투자금이 들어간 다음에 실제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투자자한테도 잘 설명을 하고 그 상환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셔야만 나중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그 기간을 너무 짧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연예인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일정 시기가 필요한데, 조금만 있으면 잘 될 시기인데 그 투자자들이 원금 반환 요구를 하는 바람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연예인 조금만 더 가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연예인들 계속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 원금 반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전책으로 협상을 잘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금 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사실은 저희 엔터 사업자들보다는 이쪽 금전적으로는 더 우리가 잘 돌아가고 경험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돈을 더 확보하려고 연대보증 계약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무조건 그냥 연대보증 계약을 당연히 사인해 주시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받으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 한도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투자 원금을 전체 반환한다고 하면 연대보증 금액은 그거의 70%로 줄일 수도 있고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 한도도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연대보증에 대한 기간도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시고,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투자자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나중에 불리익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계약서 잘못 써놓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개인들로 이제 연대보증 계약에 의해서 채무만 계속 따라오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저희가 투자로 인해 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뭐 수익을 배분한다든지 투자금에다가 어떻게 보전을 할지 그런 내용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투자금부터 보전을 한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말 그대로 회사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전혀 남지 않고 돈이 무조건 들어오면 그 수익금을 무조건 투자자한테 줘야 되면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고려를 하면 저희가 그 투자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은 얼마를 어떻게 상환을 하고 저희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저희가 먼저 내용을 정해서 투자자한테 제안도 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 돈이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부터 보전하고 자기들한테 어떤 수익을 빨리 주기를 바랄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남겨두고 일정 부분은 투자자한테 돈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만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비용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익으로 산정한 다음에 그 수익을 투자자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돈을 나눠서 가져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어떤 비용을 공제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예인한테 줘야 되는 그 연예인 수익금은 당연히 그 공제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러니까 수익 배분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공제를 해야 될지 그 부분들 공제 항목도 명확하게 투자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만 나중에 투자자하고 분쟁이 생기지도 않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에 이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키고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